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이엔 터보 GT는 지난번에 인제 서킷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카이엔 터보 GT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렬했어요. 이거는 SUV의 탈을 쓰고 있지만 완벽한 스포츠카다. 그래서 SUV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타봤던 모든 SUV들을 통틀어서 가장 스포츠카다운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카이엔 터보 GT가 과연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낌일까가 사실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이엔 터보 GT에 과연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시승을 굉장히 급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래 잘 안 되는데 제가 무리하게 시승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그 양평에서 뭐 일반 도로라든가 그 산길이라든가 고속도로 주행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테스트도 못 해보고 차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 그런 부분은 오늘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장거리 주행을 좀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떨지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카이엔 터보 GT는 일단 이름 자체가 카이엔 터보하고 GT가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의 외관은 이거 카이엔 쿠페예요. 근데 이름에 카이엔 쿠페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뭐지? 카이엔, 일반 SUV 카이엔에서는 GT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이제 터보 GT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터보보다는 더 강력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GT가 붙은 것도 또 애매하고 쿠페가 안 붙은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카이엔 터보 GT는 카이엔 SUV랑 쿠페를 통틀어서 그들 중에서 가장 GT 성향이 강한 모델로 만든 게 카이엔 터보 GT다. 그러니까 쿠페든 SUV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얘는 GT 성향이야 라는 걸 지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터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능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엔 터보 GT가 그러면 지향하는 포지션이 어디쯤일까 고민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911 기준으로 봤을 때 GTS보다는 좀 더 과격하고 그렇지만 GT3보다는 조금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렇게 되면 제가 느낌적으로는 카이맨이나 박스토의 GT4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GT4 정도 급에 해당되지 않을까. GTS보다는 확실히 더 과격해요. 그래서 이게 카이엔이라는 초대형 SUV를 품고 있긴 하지만 지향하는 바가 거의 GT4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실제로 이 차를 도로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타보면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어떨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데 느낌상으로도 그래요. 이 차는 GTS보다는 조금 과격하고 GT3보다는 부드러운 그래서 만약에 GT4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GT4보다도 아주 약하게 조금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카이엔의 거의 GT 클래스에 들어갈 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이 카이엔 터보 G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는 일상적인 용도로 개발된 차가 아니에요. 완전히 모양은 SUV이지만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렇지만 이 차는 서킷을 지향하고 스포츠 주행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파워트레인은 8기통 4.0 트윈터보의 650마력입니다. 제로백이 3.3초. 자, 이 4.0 트윈터보의 650마력 이 엔진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폭스바겐, 포르쉐 뭐 전부 다 두루두루 아우디 두루두루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8기통은 4.0 트윈터보로 다 통일이 되고 있죠. 근데 각 모델에 따라서 최고 출력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요. 그런 반면에 최대 토크는 다 똑같습니다. 최고 출력이 뭐 600마력이든 650마력이든 666마력이든 전부 다 최대 토크는 다 똑같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변형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 V8 4.0 트윈터보가
람보르기니 가게 되면 우루스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루스 기존에 지금 1세대 우루스 처음 나왔던 거, 그 우루스가 650마력의 제로백이 3.6초였거든요. 근데 카이엔 터보 GT가 등장하면서 제로백 3.3초. 그래, 야, 우루스보다도 0.3초가 더 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포르쉐가 우루스가 3.6초로 등장을 하니까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 빠른 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카이엔 터보 GT를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3.3초짜리를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포르쉐니까 이 SUV를 가지고 이 SUV도 거의 GT급으로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카본도 굉장히 많이 넣고 경량화도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라든가 뭐 모든 부분들을 거의 GT 클래스급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뉴러브로크링 성능이 장난이 아니죠. 타이어도 지금 이건 뭐 거의 서킷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죠. 휠도 22인치를 장착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서킷에서 타봤을 때, 이야, 이거 SUV가 무슨 서킷에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막 PDCC까지 적용되어 있으니까 코너를 진짜 기울어짐 없이 그대로 수평으로 돌아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는 거죠. 포르쉐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죠. 그 우루스 퍼포만테 같은 경우에 출력이 666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3.3초. 그래서 이 카이엔 터보 GT랑 출력이 제로백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루스 퍼포만테는 그러면 이제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의 자극을 받아서 얘도 3.3초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퍼포만테가 나올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루스뿐만 아니라 그 우라칸 같은 경우도 우라칸이 나오고 우라칸 퍼포만테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루스도 우루스 퍼포만테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 우루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우루스 S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살펴보면 퍼포만테는 그 차는 카본 파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경량화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차처럼 딱 카이엔 터보 GT랑 같은 개념으로 만든 차가 우루스 퍼포만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루스 퍼포만테도 제로백이 3.3초. 야, 과연 두 차가 진검 승부를 하면 어떤 느낌이, 어떤 차이가 날지, 어떤 차가 승리를 할지. 아무래도 이제 뉴러브로크링 같은 데서 경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카이엔 터보 GT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루스는 우루스의 그 진짜 장난 아닌 그 외관, 인테리어, 그리고 막 우루스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는 그 차대로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모델을 퍼포만테를 선을 보였고, 그런 반면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우루스 S 같은 경우에는 퍼포만테랑 같은 666마력을 장착을 했지만 이 차는 제로백이 3.5초거든요. 그러니까 3.3초보다는 느리지만 기존 우루스보다는 3.6초보다는 0.1초가 빨라져서 3.5초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 카이엔 터보 GT를 람보르기니랑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우루스 퍼포만테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호랑이가 강하냐 사자가 강하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취향 따라 가면 된다고 보고, 그냥 여담으로 제가 봤을 때 우루스 퍼포만테랑 카이엔 터보 GT를 비교를 했을 때 제 느낌상 이 어떤 그 역동성 이런 면에서는 카이엔 터보 GT가 조금 더 우위, 훨씬 더 날렵하고 코너링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카이엔 터보 GT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반면에 이 어떤 외형적으로 풍기는 이 퍼포먼스의 아우라, 그런 부분에서는 람보르기니가 좀 우세가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서킷에서 타면서 카이엔 터보 GT를 너무 얌전하게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도 위에 카본 스포일러도 달려있고 차체도 더 낮고 차체도 더 넓고, 그리고 휠도 22인치를 장착해가지고 일반 카이엔 쿠페 대비 뭐 장난 아니게 더 과격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느낌에서는 우루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 특히나 막 이 차 가지고 서킷도 가고 제로백, 아니 서킷 그 랩타임에 정말 예민하게 내가 이 차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즐기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퍼포만테보다는 카이엔 터보 GT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퍼포만테도 아직 시승은 안 해봤습니다만 퍼포만테도 엄청 강력하겠죠.
그 차도 뭐 경량화 엄청나게 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차도 강력하겠지만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서킷에서의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이 차의 막 과격한 느낌, 그런 부분들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우루스 퍼포먼스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그런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진검승부를 직접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다음에 퍼포먼스를 서킷에서 시승해 볼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좀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반면에 오늘은 그 우루스랑 비교하는 거는 이제 요 정도로 끝내고요. 이 차 자체로만 돌아와서 과연 이 차가 어떤 느낌일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카이엔 처음 등장하고 난 이후에 늘 화두가 뭐였느냐 하면, SUV 중에서 가장 스포츠카 같은 차는 뭐냐, 이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는 카이엔만 하더라도 와, 카이엔도 완전 스포츠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마칸이 나오면서부터 마칸이 진짜 제대로 SUV의 스포츠카다. 그 차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마칸 GTS 정도가 가장 스포티한 SUV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우루스가 등장을 하면서 우루스가 또 나름 위치를 점했지만, 우루스가 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퍼포먼스 스포츠카 같은 느낌에 있어서는 마칸 GTS가 그래도 최고의 우위에 있었는데, 카이엔 터보 GT가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SUV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스포츠카의 느낌을 갖고 있는 모델은 카이엔 터보 GT입니다. 그거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카이엔 터보 GT를 타면 차가 덩치가 크고 최저지상고가 높아서 시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도 저는 큰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여가지고 성차감이 꽤 좋거든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여서 성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거지, 노멀 모드만 하더라도 그 양평에 저희가 다니는 유명산 앞에 거기 울퉁불퉁한 길 지나가면 꽤 단단할 거예요. 그래서 꽤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의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데일리로 타기에 요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그 정도의 불편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911을 매일 타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포르쉐 911을 매일 타려면 지상고도 너무 낮아서 시트 포지션도 막 너무 앉아서 타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소리도 훨씬 너무 많이 시끄럽고 승차감도 딱딱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데일리로 뭔가 생활을 하기에는 공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포르쉐 911을 타기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지금 승차감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사실 911 GTS 정도만 하더라도 데일리로 충분히 탈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래도 역시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카이엔 터보 GT는 일단 공간 엄청 넉넉하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타고 내리는 거 정말 편하죠. 그러면서도 그 912 GTS에서 오는 그 긴장감을 나름 몸으로 느끼면서 탈 수 있어 가지고, 이 차는 데일리로 타는 스포츠카의 완벽한 형태다라고 저는 이제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 서킷에서는 퍼포먼스를 확인한 수준이었지만, 일반 도로를 타면서 이 차는 데일리로 타는 완벽한 스포츠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11을 매일 타고 싶어. 그런데 매일 타기에는 막 조금 부담스러워. 또 쇼핑도 가고 싶어. 데이트도 조금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완벽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가 카이엔 터보 GT. 물론 이 차의 기본적인 태생은 서킷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바라보는 곳은 서킷이지만 데일리로 타기에도 정말 충분히 억셉트 할 만한 강력한 스포츠카다. 제로백 3.3초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가 되면 더 폭발적이 되고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에 대한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예민해지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이건 뭐 소리도 엄청나게 더 강력해지고 장난 아니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그런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서 서스펜션이 많이 단단해지긴 하는데 요 단단해지는 느낌이 911이 스포츠 플러스에서 단단해지는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요. 911은 기본적으로 댐핑 스트로크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 차는 훨씬 더 길죠. 그러다 보니까 911은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거의 막 통통통 뛰는 그런 느낌이죠. 그 요철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 반면에 이 차의 스포츠 플러스는 요철이 911의 스포츠 플러스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들어와요. 어쨌거나 이 차가 스포츠 플러스까지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로 만약에 뭐 고속도로를 주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거의 키 큰 911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11 GT3는 말고요. 911 GTS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느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911이랑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911은 엔진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배기도 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속을 할 때 부르르 하는 느낌이 뒤에서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 느낌은 이거는 몸으로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엔진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911 뒤에서 엔진이 둥둥둥둥 하는 그 느낌을 전달받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를 제외하면 그러면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은 거의 911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자연흡기 12기통을 장착한 페라리 프로상계는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한데요. 물론 그 차도 좀 뭐 간단하게 추측만 해보면 약간은 GT의 성향이 강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GT3, GT4 이때 GT 아니고 그냥 그란투리스모의 GT 느낌이 조금 강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안락성이 조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그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얹은 페라리 프로상계도 제어백은 3.3초. 언젠가 SUV 중에 제어백 2.9초를 끊는 놈이 나타나면 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네, 확실히 이 스포츠 플러스는 911의 스포츠 플러스랑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이 차의 퍼포먼스는 뭐 지난번에 영상이 길진 않습니다만 지난번 서킷에서 달려봤던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정말 흥분해서 우와, SUV가 서킷에서 어떻게 이런 거동을 보이지? 이 차에는 PDCC도 적용되어 있고 서스펜션도 훨씬 더 하드하면서 또 퍼포먼스에 최적화되게 세팅이 되어 있고 다운포스도 더 강력하게 발휘가 되고 지붕이 카본이고 본네트도 카본이고 하면서 무게중심도 훨씬 더 낮고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정말 서킷에서도 거의 스포츠카에, 이게 포르쉐니까 포르쉐 내에서 911 뭐 GT4보다 한 90%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포르쉐를 벗어난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카랑 비교한다 그러면 거의 웬만한 스포츠카들은 다 찜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는 것, 그 부분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보여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그럼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어떤 점들이 좋을까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지금 내비게이션이 지금 제가 카카오 내비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카카오 내비가 떠 있는데 요거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포르쉐에 본래 적용되어 있는 그 조금 불편한 그 내비게이션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가지고 카카오 내비나 티맵을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여기 음성 버튼 있잖아요. 이 음성 버튼을 쓰게 되면 그러면 뭐 목적지 변경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음성으로 제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차로 유지 기능은 없어요. 이 점은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차의 퍼포먼스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보다 차로 유지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통풍 시트가 없는 점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스포츠카를 데일리로 타기에 완벽한 모델이다 라고 했는데 데일리로 타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이제 통풍 시트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 반면에 시트는
이거 거의 뭐 버켓 시트에 가까운 모습이어서 몸도 잘 지지해주고 퍼포먼스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시트는 뭐 데일리로 타기에도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뭐 요추 받침이라든가 이런 자잘한 기능은 없어가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또 몸을 잘 지지해주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체격이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 볼스터를 조여준다 이런 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경량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자고요.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부메스터 오디오는 뭐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볼보에 있는 BMW가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맞아요. 근데 이 차 부메스터는 사운드가 많이 산뜻해요. 그래서 산뜻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메스터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BMW는 소리가 조금 더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오디오는 또 취향을 많이 하니까 다양한 세팅들을 조절해 가면서 쓰시면 부메스터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911에 적용되어 있었던 그 부메스터가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부메스터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BMW랑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런 반면에 이제 다른 웬만한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수준은 굉장히 많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스포츠카죠. 롤이 없거든요. 롤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소리 자체도 911의 6기통의 그 굉장히 피치가 높은 그 소리보다는 이 차는 이런 약간 AMG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거든요. 평균 연비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방금 급가속을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지금까지 평균 연비가 리터당 7.7km거든요. 아마 가속하기 전에는 한 7.9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일반 도로에서 타면 연비가 6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연비는 진짜 거의 최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연비가 9가 올라갈 9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이 차는 특징적인 컬러가 약간 금색 계열이에요. 옐로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휠 자체가 약간 금색 느낌이 나는 22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가운데 센터를 표시해주는 여기 노란색 띠가 있고요. 지금 크로노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포르쉐 디자인 그건 아닌데 기본 포르쉐의 크로노인데 여기에 금색 테두리가 있고요. 계기판에도 금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시트에도 보시면 금색 스티치에 여기도 금색 글자, 그리고 가운데도 금색 느낌이 나게끔 이런 장식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금색 느낌이 나는 게 카이엔 GT의 어떤 캐릭터 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가운데 요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요 느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빨간색인 차들도 있죠. 그래서 약간 GT3나 이런 차들처럼 빨간색 느낌도 좋긴 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대형 SUV이다 보니까 요 금색 느낌 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름을 터보 GT라고 불렀을까? 나름 고민을 해서 지었겠지만 그 터보 GT의 성격이 그런 느낌이다. SUV의 GT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계기판 바늘도 노란색입니다. 여기 그 크로노도 바늘이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 이 알칸타라도 많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 국도를 뭐 60km, 70km 이렇게 주행해 보면 엄청 편해요. 노멀 모드에서는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타기에 이 차는 진짜 충분히 억셉터블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죠. 네, 오늘 태안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카이엔 터보 GT와 함께 태안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카이엔 터보 GT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카이엔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스포티한 모델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우주를 통틀어서 SUV 중에서 가장 스포티한 모델이
저는 카이엔 터보 G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카이엔 터보 GT를 살만한가? 지금 가격도 아무래도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카이엔 중에서 제 기준으로 만약에 카이엔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카이엔 터보 GT를 고르겠습니다. 네. 물론 이 차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카이엔 터보 S만 해도 충분히 빠르고 그 차는 훨씬 더 부드러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엔 터보 G 터보 S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포르쉐에 그리고 제가 카이엔에 기대할 때는 그냥 편안한 SUV보다는 저는 포르쉐다운 스포츠카이면서 SUV이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카이엔 터보 GT는 정말 완벽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11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 로망을 뭔가 좀 현실적으로 조금 번거롭고 아쉽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이 카이엔 터보 GT를 타시면 그냥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이엔 터보 GT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카이엔 터보 GT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 일단 뭐 성능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세계 최강이고요. 이건 서킷에 가서도 검증이 될 만큼 정말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카이엔 터보 GT에서 결정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GT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더 과격한 오버펜더, 좀 더 큰 리어 스포일러, 뭔가 앞에 뒤에 립 스포일러들이 좀 더 장착이 돼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의 취향으로.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숨겨놔도 너무 많이 숨겨놓은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터보 S면 저도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GT3는 자 보세요. 911에서도 GTS까지만 해도 조금 과격하지만 GT3는 제대로 티를 내잖아요. 이거는 GT카다, 제대로 티를 내는 것처럼 이 카이엔 터보 GT도 제대로 조금 나는 GT야 라는 걸 조금 티를 더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어차피 단단하니까, 어차피 과격하니까, 그죠? 예. 힘은 진짜 어우, 드라이브 모드까지 바꿔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올인원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루스 나왔을 때도 제가 올인원의 끝판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우루스를 능가하는 올인원의 끝판왕이 되는 거겠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네, 이번 시승은 이렇게 마쳐야 되고요. 이번에 뭐 카이엔 터보 GT C나 갖고 와가지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일정이 워낙 촉박해가지고 저도 이 차를 그냥 이번 시승의 컨셉은 과연 저렇게 괴물 같은, 이미 성능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검증된 저런 괴물 같은 SUV가 일상적으로 생활한다면 과연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서 저도 장거리 주행을 좀 해봤는데 저는 요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만큼 그 정도로 단단한 정도.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진짜 끝내주네, 끝내줘.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